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라. 아이고 재밌어라. 아이 펑카네. 아이고 펑카네요. 야 좋은데.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폴스타2입니다. 폴스타2는 기존에 있었던 볼보하고도 조금 닮은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보하고는 전혀 다른 차죠.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을 무려 30만 분이나 시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자동차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도 빠르게 와서 이렇게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폴스타2 어떤 자동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폴스타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북유럽 같잖아. 저기 한번 보세요. 저 쫙 펼쳐진 곳. 야, 이게 북유럽 풍경 아닌가? 사실 이게 어느 나라 자동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본은 중국에서 오고 본사는 스웨덴에 있고 그리고 투자는 볼보와 지리가 반반씩 했고, 잠깐만, 그렇게 되면 어느 나라 자동차일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훌륭한 자동차라면 어느 나라 자동차라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적어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테슬라는 JD 파워에서 가장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최악의 자동차라고 하는데, 중국의 테슬라는 JD 파워에 중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 중에서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중국 테슬라의 품질이 더 좋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생산은 중국이 잘한다는 얘긴데 일단 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최적의 조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차를 시리드 쳐줄 이유는 하나도 없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외관을 보면요, 약간 저희가 너무 즐겼던 것 같아요. 여기를 너무 신나게 달려왔다 보니까 흙탕물이랑 막 이런 것들이 튀어 있어요. 시승차를 주신 폴스타 관계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의 아름다움은 흙탕물로는 쉽게 숨겨지지 않네요. 정말 예쁩니다. DRL이 이렇게 토르의 망치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면 폴스타 픽셀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여기 램프가 지금 굉장히 많은 따따따따따 이런 매트릭스 LED를 사용하고 있고, 위쪽에는 또 이렇게 4개로 네모네모한 이런 램프들이 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어저께 저희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이 차의 외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를 보면요, 이 차는 지금 퍼포먼스 팩입니다.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요. 기본은 미쉐린이고요. 이 차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컨티넨탈의 썸머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썸머 타이어여서 이게 거의 민짜예요. 눈길에서 갈 수 있는 타이어가 아닌데 시승차에 이 퍼포먼스 팩이 몇 없는데 저희 모카를 위해서 특별히 퍼포먼스 팩을 주셨거든요. 이게 약간 저희 보내버리시려고 이렇게 주신 거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 브렘보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알루미늄 블럭으로 만들어진 브렘보 브레이크,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이 로터도 중간에 홀이 뚫려 있는 고성능 로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가운데 이 헤트랑 이 연결 부분도 이 방열이 잘 되도록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서킷에서 사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댐퍼가 잘 보이지 않지만 올린스 댐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서비스 센터에서 이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가변 댐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퍼포먼스라는 게 굉장히 좀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을 강조한 자동차잖아요.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자동차다 보니까 이 차에는 크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이 외관에는 크롬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관에 크롬을 다 없앤 이유는 그 크롬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 차의 트림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차 뒤에 무슨 폴스타2라고 새긴다거나 폴스타2에 무슨 트림이라고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예 없습니다. 뒤쪽엔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게 이번 폴스타의 특징이죠. 측면에서도 당연히 크롬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이고요. 이 가장자리도 이런 식으로 그냥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죠. 어저께 대부분 다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어저께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 폴스타 리페어 킷, 여기다가 저는 워셔액이나 이런 거 넣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여기에 원래 자리가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을 위한 자리. 스페어 타이어가 없잖아요, 요즘 차들은. 그래서 타이어 리페어하는 킷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고리도 이렇게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리페어 킷은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타이어가 정말 터졌을 때 리페어 킷을 쓰시면 세척하는 데만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리페어하지 마시고 차를 견인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보면 에어 우퍼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우퍼 시스템을 이 안쪽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가 우퍼를 트렁크에 넣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네, 이렇게 외곽하고 이 안쪽을 인클로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요즘 들어서 제네시스 GV60이나 이런 것들도 에어오퍼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인클로저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구성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잘 안 닫히는 이유가 있어요. 안 닫힌다고 해서 왜 안 닫혀 이러실 수 있는데 왜 안 닫히겠어요? 후드가 너무 가벼워서 안 닫히는 거예요. 알루미늄이거든. 이런 거 붙여보면 붙지가 않아요. 이 자석으로 붙지가 않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서 잘 안 닫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차에서 중요한 거 더 이상 외관은 아닐 것 같아요. 많이 보셨으니까 훨씬 중요한 거, 지금 이 차는 듀얼 모터 400마력이 넘는 자동차거든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자, 이 차를 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시동 버튼 어디 있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못 찾겠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시동 버튼이 없어요. 그냥 차에 타면 센서가 이 시트 엉덩이 쪽에 있어서 그래서 시트에 앉았을 때 자동으로 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맞춰줍니다. 차 밖에서도 시동키를 누른다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차 문이 열리고 알아서 앉으면 시동이 걸리고 진짜 첨단의 자동차죠. 오, 출발이 되네요. 잠깐, 길이 되게 미끄럽구나. 이거 완전 서머 타이어라서 오늘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이게 눈길에서 갈 때 사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게 있긴 합니다. 이게 4륜구동이거든요.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는 그 특유의 토크를 네 바퀴에 각각 다르게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눈길에서도 그다지 크게 어려움이 있진 않네요. 지금 눈길에서 지금 잘 가잖아요. 문제는 제동하면 지금 급제동한 겁니다. 계속 가고 있죠? 네, 이렇게 오래 가고 있어요. 20km에서 급제동하면 이 정도예요. 10km를 가고 있다가 급제동. 네, 이 정도로 계속 밀려가는 거죠. 눈길을 이길 수 있는 건 전기차든 4륜구동이든 그 어떤 방식이 나와도 타이어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는 거,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를 켜게 되면 ESC 오프라고 써 있는데 아마 완전 오프는 아니겠죠.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죠. 되네? 이게 되네? 이게 왜 되지? 이 앞바퀴 뒷바퀴에 각각의 모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뒷바퀴에 훨씬 더 많은 힘을 보내주고 있죠. 지금 뒷바퀴에 힘을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만 안전벨트 그만 줘. 풀어줘. 이렇게 미끄러우면 내가 안전벨트 잡아야지. 이 볼보가 가진 그런 안전 철학, 이런 것들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볼보의 장점 그리고 폴스타의 퍼포먼스, 이 양쪽을 모두 양립시키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라. 아이고 재밌어라. 펑카네. 이건 펑카네요. 야, 좋은데? 눈길에서 이 정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핀란드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것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있습니다. 그 동네 마트를 가려면 드리프트를 하면서 가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네 마트 가실 때 다 드리프트하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미끄러짐은 기본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못하면은 운전면허가 안 나오죠. 간단하게 이 차의 특성을 살펴봤는데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면 이건 지금 서킷에 포커스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드리프트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자동차,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서킷에서 한번 조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2.1톤이나 되는 아주 무거운 자동차죠. 테슬라는 1800kg인데 테슬라 모델 3보다 훨씬 무거운 자동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무게감이 상당히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페달을 밟아보면 그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잘 달리는 자동차예요.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아니, 전기차 처음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폴스타는 사실 전기차를 만드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들인 메이커죠. 테슬라 같은 회사하고는 차를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일단 동작 가능한 자동차를 가장 먼저 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는 회사라면 폴스타는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내놔야 된다.
그때까지 오랜 시간 가다듬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차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폴스타가 처음 론칭하고부터 한참 동안 자동차가 없다가 계속 가다듬다가 이제야 차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 폴스타는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도 이 주행 감각이 부족하다거나 아쉽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시겠지 싶어요. 차에 탔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점은 조금 앞유리가 좁다는 거예요. 옆유리도 작아요. 한 뼘 반밖에 안 되는 요 정도. 야, 이런 유리는 요즘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게 아마도 폴스타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볼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거든요. 볼보가 디자인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다면 이렇게 작은 유리는 안전에 위해가 되지, 개방감이 있어야지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야, 사각지대 있으면 이거 안 돼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우린 폴스타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 납득은 돼요. 왜냐면 이게 미래적인 자동차 디자인이니까. 전기차는 어쨌든 더 미래적이고 더 스타일리시한 자동차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통적인 볼보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도 굉장히 탄탄한데요, 이 서스펜션이 놀랍게도 올린스 서스펜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서스펜션 중에 가장 비싸거든요. 람보르기니나 이런 데에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튜닝 옵션으로 올린스를 사려면 적어도 1000만원? 1000만원 정도 들어요. 지금 이 차에 들어간 건 퍼포먼스 팩인데 휠도 다르고 브레이크도 다르고 서스펜션도 달라요. 근데 이 서스펜션이 올린스 서스펜션을 넣고도 500만원 증가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착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올린스 서스펜션 어떤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꽉 짜여진 느낌이야. 이게 이렇게 좋아도 되나? 좋아요. 굉장히 회두성도 좋고, 이게 테슬라 서스펜션은 약간 덤벙덤벙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꽉 짜여진 그런 느낌이 드는 서스펜션이네요. 일단 올린스라는 것 자체에서 주는 플라시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올린스가 기본적으로 조금 단단한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저는 탄탄해서 좋은데, 이 단단한 것을 모든 사람이 과연 좋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휠 자체도 더 커지고요, 브레이크 성능도 크게 좋아지는데 퍼포먼스는 정말로 퍼포먼스를 추구하시는 분들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지는 공도에서는 알 수 없고 서킷에 가봐야지 알 수 있겠죠. 이 차에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서 무슨 퍼포먼스 모드니 노멀 모드니 컴포트 모드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퍼포먼스를 그렇게 신경 안 썼구나, 스포티한 느낌을 주려고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장난처럼 그렇게 전자적으로 하지 말고 서스펜션을 퍼포먼스로 하려면 그럼 센터에 와야지, 센터에 왔을 때 내가 제대로 퍼포먼스를 즐기게 해줄게 라는 느낌으로 조금 더 퍼포먼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아주 든든하네요. 지금 보니까 앞차와의 거리도 이런 식으로 좀 더 가깝게 갈까요? 이 정도로 가깝게 가고요. 앞차가 껴드는 거 바로 인식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일단 이 어댑티브 크루즈에서 알아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 운전자를 긴장시키지 않고 급제동 아닌 아주 부드러운 제동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앞차가 제동할 때 저 제동한 것과 똑같은 속도로 제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급제동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급제동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앞차가 급제동하니까 이 남은 거리를 요만큼을 줄여가면서 천천히 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 있는 승객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게. 이거 아주 운전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프로페셔널 드라이버처럼 운전합니다.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사이드미러가 전체 면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잘 보여요. 잘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근데 가려지는 거 없이 전체가 환하게 보이니까 측방을 보는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잘 보인다고? 이게 세단에서 이런 느낌 느끼기 정말 힘든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드미러는 조금 조정하면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이 미러 통 전체가 움직이는 거, 이게 맞지.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도 거의 완벽해요. 사실 이거 처음 시작한 게 볼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보가 사각지대 경보를 굉장히 잘 해주는데 네 미러에 안 보일 수도 있는 위치에 차가 왔단다 라면서 이렇게 비춰주는 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장기간 했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이드미러에서 나는 풍절음 같은 걸 우리가 은연중에 느끼게 되는데, 하는 그 소리 크진 않지만 어쨌든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이 안에서 나고요. 이 실내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이 사이드미러가 내는 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조용해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테슬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 차는 출력이 더 높은가? 아니요, 출력 좀 낮습니다. 무게가 좀 가벼운가? 무게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이 차가 더 뛰어난 게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차가 더 뛰어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숙합니다. 많이 부드럽고요. 테슬라에서 서스펜션에서 나는 삐그덕 소리나 찌그덕 소리나 울컥울컥 소리나 그런 소리가 여기서는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퍼포먼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속력이 가장 뛰어난 차는 어쨌든 테슬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속력을 제외한 부분, 예를 들면 서스펜션의 안정성이나 정말 코너링이 잘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 이 차의 주행 특성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의 코스입니다. 저 충전소는 마의 충전소예요. 왜냐면 충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 충전하기 힘든 곳에서 오늘도 또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면 충전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후면으로 주차해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충전구가 뒤에 있는 편이 조금 더 이 주차장에선 더 편하네요. 자, 그럼 시동을 꺼야 될까요? 아니에요, 시동 안 꺼도 됩니다. 그냥 차에서 내리면 돼요. 내려서 멀어지기만 하면 알아서 차의 시동을 끄고 알아서 잠깁니다. 원래는 이 키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닌데 오늘은 시승행사니까 이 키를 이렇게 들고 다니게 해놨네요. 세상에 존재하는 키 중에 가장 못생긴 키 같죠? 이것처럼 못생긴 키는 없는데 이걸 들고 다니라고 만든 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핸드폰 이용하면 되니까. 폴스타가 EV 충전 카드를 줍니다. EV 차징 카드라고 해서 이걸 1년간 무제한으로 충전할 수 있게 해준대요. 어지간한 데는 그냥 풀악셀로 밟는 거예요. 전기를 진짜 다 쓴 다음에 충전을 또 하면 공짜, 또 충전해도 공짜. 자, 그래서 한번 충전을 한번 해볼까요? 아직 안 되는구나. 이게 실제로 판매되면은 바로 된다고 합니다. 무제한 충전이 된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다 충전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무거워. 무거워. 누가 그러던데 노인네가 이게 힘이 없어서 이러신다는 분이 계신데 직접 와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도 비교적 쉽게 됐어요. 확실히 뒤쪽으로 연결된 게 조금 더 쉽긴 하네요. 이렇게 DC 콤보기 때문에 테슬라보다 조금 더 많은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량에서 충전 거부 신호를 수신했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이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만 더 해보죠.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자, 차하고 통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류. 지금 어쨌든 오류가 떠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충전 시스템이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충전 시스템과 전기차와 이 서로의 관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폴스타2를 가지고서 여기서 충전하려고 간당간당하게 뭐 5% 남겨놓고 여기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해요. 전기차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저는 또 떠나보도록 하죠. 앱을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앱의 기능들도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별도의 USB 없이 그대로 스트리밍을 틀어서 들을 수 있는 거. 일단 오디오 보면요, 드라이브 인기 곡 하면 드라이브 할 때 들기 좋은가요? 뭐 있고, 차에서 틀면 뭐 틀었냐고 물어보는 팝, 전주부터 신나는 90년대 댄스. 이건 다 좋은데? 일단 오디오는 사실 볼보 오디오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스피커가 8개 달려있다고 합니다. 하만카돈이어서 굉장히 좋은 스피커긴 한데 그럼에도 어쨌든 하만카돈도 8개 스피커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스피커 개수가 그렇게 돈을 정말 많이 쏟았다라고 하긴 조금 어렵고요. 그럼에도 스피커가 꽤 가까운 곳에 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그래도 사운드가 괜찮게 들립니다. 스피커의 위치를 찾아보면 특이한 곳에 있어요. 일단 전면에 여기 스피커 2개 들어있는 거, 트위터도 꽤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직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직물이 아니라 스피커예요. 이게 스피커예요. 요즘은 스피커 그릴을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깎고 좀 날카롭게 하고 그게 요즘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죠. 이 차는 굉장히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그릴을 헝겊으로 이렇게 덮었고요. 그리고 천장의 헤드라이너도 울로 만든 고급 코트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촉감이에요. 꽤 천장을 잘 만들어서 이런 헤드라이너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인테리어가 가죽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인테리어가 아니고 이런 것들도 우레탄인데 우레탄에다가
보통은 가죽 패턴 같은 걸 찍잖아요. 이 헝겊 패턴 같은 걸 찍어서 이 윗부분도 헝겊인 것처럼 여기도 헝겊인 것처럼 전체적으로 차 안이 보고만 있어도 따뜻한 공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끔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이 차는 차가워 보이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크롬이 뭐 이런 식으로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따스한 느낌이 드는 그런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흑백, 회색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차가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일조하고 있고요. 이 노란색 컬러 올린스 컬러기도 하고 이거 퍼포먼스 팩에만 들어가는 안전벨트 컬러입니다. 예쁘죠? 좋은데? 그냥 포르쉐 노랑보다 훨씬 더 예쁜 노랑인데? 이렇게 더러워졌을 때 닦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메이커는 앞유리에 열선을 넣기도 하고 어떤 메이커는 워셔액을 밑에서 뿌려줄 때 흩뿌려지기도 하고 얘는 워셔액을 와이퍼에서 뿌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와이퍼가 가면서 같이 뿌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곳 이런 곳에서 눈이 쌓여 있는데 와이퍼를 꼭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닦이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강변 북로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게 맞는 길이겠죠. 왜냐하면 이 차의 내비게이션은 T맵이니까. T맵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가 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선호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모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중에 가장 뛰어난 성능과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빠릿빠릿한 거 봐. 그냥 아이패드 수준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만족스럽고 굳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오자마자 이렇게 막힌다고? T맵의 말을 거스르면 T맵이 시킨 대로 안 가면은 결국 이렇게 막히게 되는군요. 내가 왜 그랬을까? T맵님을 믿었어야지. UI는 확실히 잘 만들었네. UI 잘 만들었어요. 그래픽이 아주 심플하네요. 볼보스럽게 아주 심플한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비게이션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차에는 HUD가 없어요. 대신에 계기판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래 뭐 HUD 없어도 되겠구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한글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벤츠나 이런 것들 보면 폰트가 형편없거나 포르쉐 같은 걸 타면 뭐 윈드스톰이 열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단어들을 막 나열하거든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지금 거의 완벽해요. 국산차 수준의 그런 한글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음성인식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음성인식에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어요. 에디슨 EV 주가 알려줘. 현재 에디슨 EV 주가는 4.61% 하락한 아니 이렇게 하락했어? 와, 테슬라 주가 알려줘.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누구라는 어시스턴트인데 아시잖아요. 아리야,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미사 일동 하늘은 흐리고 눈이 계속 오겠습니다. 최고 기온 0도, 최저 기온 영하 9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겠어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길이 얼어 있을 수 있으니 안전 운전하세요. 그 AI 스피커 우리가 집에 많이 있고 광고도 한참 했었잖아요. AI 비서가 더 많이 필요한 현장이 바로 이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운전하다 말고 뭐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음성인식 기능이 스스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아주 잘해줍니다. 그럼 이 폴스타가 그만큼 한국 시장을 잘 읽고 좋은 기능을 넣은 거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직접 할 생각을 버린 거예요. 남들에게 하도록 하겠다. 차의 그 인터페이스를 열고 구글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드는 회사에 그냥 모든 걸 개방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들어진 거죠. 이 차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많죠. 자동차라는 게 사실 곳곳에서 턴이 이렇게 끊어지고 잘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라지는 거 없이 그냥 매끈한 선을 갖고 가는 거, 그게 심플하고 매끈하게 멋지게 보입니다. 세단형 자동차의 뒷유리를 보면 중간에 파팅이 하나 있죠.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차는 그 기둥이 없습니다. 그 기둥이 중간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심플하고 매끈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꽤 괜찮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죠. 그렇게 매끈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뒷유리 자체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뒷유리를 크게 만들면 이 뒤쪽 휠하우스에 장애가 돼서 내려보면 요거밖에 안 내려갑니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답답한 요거밖에 안 열리나? 요즘은 유리 열고 다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저 정도 내려가는 거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어떻게 보면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이 차에는 세팅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뭐 별게 없어. 세팅이라고 해봤자 이게 다예요. 가솔린 자동차 볼보만 해도 거기 버튼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정도의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에는 없는 게
드라이브 모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세팅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자동차 탈 때 자동차에서 뭔가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말란 얘기죠. 운전자한테는 딱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그냥 달릴 때 더 달리고 싶으면 가속 페달을 더 밟으세요. 그냥 제동하고 싶으면 브레이크 밟으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차가 알아서 해주겠다는 그런 셋업. 운전자가 이런 걸 원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미리 준비해 놨다는 그런 셋업. 그렇게 느껴져요. 기능들을 단순화시킨 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무려 7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입니다. 정말 풀옵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스포츠카다 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게 400마력짜리 스포츠카는 어지간하면 1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싼 건가 비싼 게 아닌가 이런 것들 살짝 갈등되게 됩니다. 저는 7천만 원대 자동차를 추천드리기보다는 이 5,490만 원짜리 가장 기본 트림, 거기에 이 플러스 정도를 얻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런 셋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가격이면 사실 아이오닉과 비교했을 때 거의 대등한 가격이거든요. 아이오닉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그런데 짜여진 만듦새나 고급감이나 뭐 인테리어나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의 이 완성도도 폴스타가 조금 더 앞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뭐 여러 가지의 특성들이 있죠. 일단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조용하고 주행 감각 자체가 고급적, 정말 오랫동안 잘 만들어 봤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예요. 근데 이 차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이 차를 운전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차가 빠르게 달리고 조용하고 고급스럽고 멋있고 이런 것들, 결국에는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기분 좋은 자동차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텐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정말 잘 버무려서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 훌륭한 차구나. 이 차는 그런 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레시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